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을 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 거주 기간을 계산을 해서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현재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시점부터 그 기간을 따지지만은 앞으로 다주택자로 있었던 시기는 인정받지 못하는 건데요. 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자, 서진형 회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서진영입니다. 예. 어떻게 휴가 다녀오셨어요, 회장님께서는? 국가 시책에 의해서 휴가는 가지 않았습니다. 예. 진짜 우리 모두가 지금 고생인데. 네네. 참, 그나저나 본론으로 좀 들어가세요, 회장님. 네네. 더불어민주당이 그 주택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축소를 당론으로 정하고, 네. 이 같은 내용의 그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제 발의를 했어요. 네. 이는 이제 지난 6월에 최대 75%에 달하는 세율의 양도세 중과세가 시행된 지 2개월 만에 네. 여당이 새로 선보인 그런 양도세 대책인데, 네. 자, 새롭게 개편된 소득세법 개정안, 이게 이제 전과 달리 어떤 내용이 담긴 건지 이 부분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시청자들이나 모든 이제 세금 문제는 사실상 이게 어려운 문제들인데요. 어렵죠. 이 1가구 1주택 정책들을 많이 펴고 있잖아요. 예. 이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비과세 기준선을 예전에는 이제 그 비과세 기준이 9억이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이제 12억 원으로 좀 올리고. 네. 그 대신 양도 차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5억 원을 넘기게 되면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가구 1주택을 10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 양도 차익에서 거의 한 80%까지 이 공제를 해주던 공제를 이 최대 50%까지 낮추자는 방안입니다. 그러면은 되게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시세차익이 5억 원 이상인 같은 경우에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가 크게 늘어나는 그러니까요. 이런 또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이 법안이 양도세 그 비과세 대상을 확대를 하고 또 공제 요건을 더 까다롭게 만든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거죠? 예,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이제 주택의 보유 기간이라든가 거주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공제를 해주게 되었었는데 이게 이제 2023년부터는 그 1주택자가 되었다가 이제 집을 한 채 팔면은 이제 2주택자가 집을 한 채 팔면은 이제 1주택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이 장기 보유의 기준일을 1주택자가 된 최종 시점으로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더 오래 보유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게 뭡니까? 또 문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집을 팔았는데 1주택자도 시세 차익이 많을 경우에는 양도세 폭탄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집을 한 30년 전에 아파트를 샀다가 물가들이 오르면서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5억이 넘으면 기간에 관계없이 세금을 많이 부과하겠다는 것 자체가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진영 회장님 입장에서는 기간을 기존에 적용했던 그 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결국 이제 부동산을 오래 할수록 이 양도 차익에서 이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인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정부의 취지와는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 오래 보유한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네. 한 5년 전에 아파트나 뭐 주택을 샀던 사람하고 네. 이게 이제 1주택자 기준입니다. 네네. 근데 한 30년 전에 진짜 뭐 집값이 지금에서 공이 하나 빠졌을 때 네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그 옛날에 샀던 분들은 이건 솔직히 멘붕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뭐 투기 목적보다는 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는데 물가 인상률에 따라서 사실 자산 가치들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좀 집을 좀 줄여서 외곽으로 이사를 가고자 할 때도 그러니까요. 사실 은퇴자 같은 경우에는 집을 줄여서 이사를 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개정안이 다시 개정이 될 수는 없나요?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 집권당이 지금 다수잖아요. 그래서 당론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당론이 변경될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보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문위원회나 또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그리고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 그러니까 이제 일명 장특 공제 혜택, 이것도 좀 잘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주택자들은 2023년 이전까지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모두 팔아야 그래야 이제 이 장특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는 주택 보유 및 이 거주 기간에 비례해서 양도세를 공제해 줬던 이전의 혜택이 축소가 되면서 변경이 된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이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죠. 네. 이게 이제 뭐 이 기존 방식과 새로운 방식을 비교했을 때 새로운 방식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1세대 1주택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만약에 받으려고 하면 그 전에 1주택을 제외하고는 다른 주택을 모두 이 매각을 하라는 경고 메시지를 정부에서 보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경고를 보냈는데 시장에서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것인가? 시장에서는 이 양도소득세의 최고 세율이 여러 가지 이제 세율들을 합하게 되면 최대 82.5%예요. 세금이요? 예. 양도 차익이.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을 더 압박을 해봐야 82% 세금을 내고 집을 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매물의 어떤 잠김 현상 이런 것들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지금 뭐 회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뭐 이럴 바에는 세금을 내가 왜 80% 이상 내야 되냐 하면서 그냥 버티기에 나서면서 결국 현재 매물들이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참 이런 것을 예상을 못했을까요? 그 기관에서 그 법안을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의 규제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를 했잖아요, 이미. 지금의 어떤 그 양도세 중과 자체도 과도하다는 인식이 상당히 강해요. 예전에 우리가 이제 뭐 1년간 퇴로를 열어주겠다라고 이제 법안을 만들었는데 이때도 사실 매물들 잠김 현상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사실 뭐 매도보다는 보유 전략들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게 이제 매물 감소를 이어지고 또 이제 증여세율은 사실 60%잖아요. 증여세도 늘었죠. 그래서 이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증여 쪽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의 통계 자료에도 이미 나와 있어요. 작년에 뭐 아파트 증여 건수가 50% 이상 증가를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팔면은 이게 집을 매수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려를 통해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이 오락가락하는 이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우리 시장에 혼란을 가져오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이렇게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차근차근 좀 안전하게 정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회장님. 계속 이렇게 좀 혼란적인 부분을 다루다 보면 이런 것은 또 빨리 좀 하루빨리 또 개정이 되든지 변화를 줘야 할 텐데라는 그런 걱정이 또 앞서거든요. 뭐 정부에서도 이게 보유세 강화, 양도소득세 완화라는 기본 방침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 사실 현재 그 집권 여당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지지 세력이라든지 불로소득 환수라든지 이런 어떤 국민들 정서들 때문에 실패한 정책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시장이 마비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부동산 시장도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좀 여기까지 듣고요, 회장님. 네네.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겸 경인여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